아이고, 너 달리기 잘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랑 달리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달리기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단거리 달리기는 좀 못하는데 오래 달리는 건 내가 자신 있다, 오래 달리는 건 그래도 못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오래 달리기 잘한다, 뭐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달리는 자세 보면 걷기보다도 조금 더 빠른 정도로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거에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리는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위로 뛰는 것보다는 앞으로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충분히 보내주는 겁니다. 뛰려면 다리가 앞으로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리를 앞으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뒤로 많이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뛰는 자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자세를 보면 상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리가 앞으로 가는 정도와 뒤로 가는 정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다리가 앞으로 가는 정도가 뒤로 가는 정도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리가 앞으로 많이 뻗어집니다. 이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뛰어야 되느냐? 다리를 뒤로 많이 보내주고 앞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뻗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달리는 자세를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다리가 앞으로 가는 정도는 크지 않고 뒤로 길게 뻗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죠. 제가 여러 가지 걷기, 달리기에서도 이미 다리를 뒤로 많이 뻗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다리를 앞으로 많이 보내지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지면 반발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지면 반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면 반발력 같은 경우는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때리면 맞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는 때린 사람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면 반발력은 내 몸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리가 밑으로 땅을 밀어내고 있고요. 이 땅은 내 몸을 위로 밀어내면서 그렇게 힘을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상황에서 다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바닥에 딛는 순간에 이 딛는 방향과 힘으로 바로 반대 방향으로 땅에서부터 내 몸에 힘이 가해진다. 이게 바로 지면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걷기, 달리기를 이해할 때 이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다리를 이 정도만 앞으로 뻗는다고 하면 땅에서 몸에 가해지는 힘의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울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서 딛는다. 이 다리가 땅이랑 굉장히 앞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이 땅은 내 몸을 뒤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달리기를 할 때 땅을 앞으로 길게 뻗을수록 몸을 뒤로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듯이 멈췄다가 또 다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쓰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엑셀 번갈아 가면서 밟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를 할 때 완전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만 밀거나 아니면 처음에 디디는 순간에 다리가 완전히 뒤로 이렇게 가면서 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너무 앞으로 길게 뻗어지진 않게 다리가 뻗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면서 디디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리를 뒤로 길게 뻗으면서도 앞으로는 많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이 중요한 이유가 지면 반발력에 의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햄스트링의 부상 가능성입니다.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좌골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요, 무릎의 뒤쪽으로 붙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힘을 제일 많이 쓰는 운동이 레그컬 같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특히 달리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 근육인데요. 이 부상 가능성이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었을 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달리기를 할 때 햄스트링이 많이 쓰이고 또 다리를 앞으로 많이 뻗었을 때 햄스트링이 더 부상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고 무릎을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이런 느낌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시죠. 이 자세가 달리기를 할 때 다리를 길게 뻗는 자세랑 비슷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처음에 길게 뻗고
무릎이 거의 펴진 상태로 땅을 디디게 되고요. 아까 상체를 숙인 것처럼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을수록 이렇게 되면 이 각도가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지 않고 몸쪽으로 당겨와서 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고관절의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진 상태에서는 바로 이 햄스트링이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딛는 순간에도 힘을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다리를 뒤로 밀면서도 엉덩이 대둔근과 함께 같이 힘을 쓰게 되거든요. 처음에 디딜 때는 이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좀 쉬었다가 뒤로 미는 순간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리를 딛는 순간에도 힘을 쓰고 다리를 뒤로 미는 순간에도 힘을 쓰고, 다리가 공중에 있는 순간에만 잠깐 쉬었다가 다리가 땅에 딛는 순간부터 마지막 밀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햄스트링이 쓰다 보니 훨씬 더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속도를 많이 올려서 뛰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들었던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살짝 당겨오면서 딛는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빠르게 뛸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레드밀이 바닥에서 뛰는 거랑은 다소 다른데요, 큰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달리는 모습이 보이죠? 상체도 상당히 수직에 가깝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뛸 당시 햄스트링 근육통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뛰니 햄스트링이 엄청나게 당기더라고요. 이번에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 기둥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다리가 앞으로 뻗어졌다가도 다시 당겨오면서 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보다 상체도 숙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달리기를 하고 바로 뛰는 건데요, 햄스트링 힘 들어가는 정도가 훨씬 덜 하더라고요. 상체가 숙여지니 무게중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도 올라갑니다. 두 자세를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